안녕하세요.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부동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집이에요.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예를 들면, 집을 사고 싶다 라고 할 때의 집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혹은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요. 연립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칭해서 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 투자하고 싶다.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상가는요.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근린 상가도 있고요. 아파트나 혹은 주택이 위에 있는 주상복합도 있고요. 아파트 상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인데 상업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있고요. 구분 상가들도 존재할 거예요. 땅은 어떨까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가 있을 수 있고요.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있을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 용지,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비교적 큰 길인 도로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을 살 거야, 상가 투자할 거야, 땅을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살지, 어떤 걸 타겟으로 할지 정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유형은 주거용, 상업용, 특수물건, 토지, 공업용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구분입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존재하고요. 상업용의 경우에는 근린시설,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분상가, 흔히 점포라고 표현하고요. 근린상가, 오피스텔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수물건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도 대지와 공장용지, 농지, 도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업용의 경우에도 공장 혹은 제조업소로 분류가 되고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원칙이 업무시설입니다. 상업용인 거죠. 왜냐하면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합성어가 오피스텔인데요. 이걸 만약에 내가 주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용이고 상업용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면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내가 직접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할 거라면 그 업종에 맞는 사업자를 내시면 되고요. 내가 세입자를 받아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직접 살 거라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살 거라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나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 거죠. 다음으로는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이 660m제곱을 초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작아야 되고요. 연립주택은 그것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연립과 아파트의 구분은 뭐냐면 연립의 경우에는 층수가 4층 이하여야 돼요. 5층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닥 면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들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15층, 20층, 30층 이런 고층의 아파트인데 7층짜리고 6층짜리고 5층짜리로 빌라 같은데 그냥 주택 같은데 아파트라고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층수가 5층이 넘기 때문에 법적 구분상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주택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주택은요. 건물 전체가 하나로 인식돼서 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있고요. 건물 전체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이고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단독주택은요, 집이 하나고 주인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웃은 따로 건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단독주택이라고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뭐냐? 주인은 한 명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집도 크고 방도 여러 개고 문도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구가 새들어 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주인을 제외하면 전부 세입자예요.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건물 전체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둘의 차이는 바닥 면적의 차이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물은 하나인데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면서 각자가 집주인인 거예요. 여기도 집주인이 있고 여기도 집주인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건물은 하나죠. 이런 경우를 의미하고요. 아파트랑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하나고 주인은 여러 명이라서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위와 큰 차이는 뭐냐면, 아래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상 토지와 건물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반면에 위의 경우에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해서 구분이 돼서 나오고요. 상가로 넘어가 보면 상가 전체가, 건물 전체가 주인이 한 명인 근린상가라는 게 있고요. 건물 전체가 쪼개져서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호수마다 주인이 다른 구분상가가 있습니다. 구분상가는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상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에 해당하고요. 집합 건물로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표기가 됩니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주거용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래는 상업용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 거죠. 토지의 경우에도 살펴보자면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인 농지가 있는데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려면 내가 농사를 지을 겁니다 라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줄여서 농시증이라고 표현하고요.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땅인 대지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공장용지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편이에요. 또 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토지죠. 그런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비교적 큰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만 하더라도 농지랑 대지, 공장용지, 도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신 거예요. 복습을 해보면 집이나 상가, 땅이 단순하게 집, 상가, 땅 이게 아니라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근린시설, 점포, 오피스텔, 대지, 공장용지, 농지, 도로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구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나는 집을 사고 싶어가 아니라 아파트를 사고 싶어, 다가구를 사고 싶어, 연립을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상가나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관심 물건을 찾아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